이대호입니다. 말들이 힘차게 질주를 하고 또 그 사이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 바로 경마장 이야기입니다. 경마장. 올해가 붉은 말의 해라면서요.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부동산 공급 정책 한가운데에 경마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과천 경마장을 이제 이전해야 할 때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마 산업의 역사도 한번 거슬러서 들어보실까요? 라떼 경제사 시간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행 산업까지 들어보는 겁니까 오늘? 네, 그렇습니다. 경마장은 사실 스포츠입니까? 도박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그 두 개로 딱 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되는 게 7가지 분야가 있죠. 7개요? 네, 이제 강원랜드 같은 곳에 카지노가 있고요. 네. 경륜, 이제 자전거 경주가 있고, 경정, 복권, 이제 체육진흥투표권이라고 스포츠 토토라고 하죠. 그리고 소싸움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설로 하거나 이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베팅 액수가 커지거나 내가 중독을 느낀다라고 하면 사실은 도박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행성 산업이 완전히 금지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통제 하에 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완벽하게 모든 거를 다 금지하겠다 이러면은 또 어떤 그 도박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통제하에 안전하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좀 제도권 안에서 하고 있고요. 경마는 물론 복권 같은 사행 산업의 수익은 그래서 정부로 좀 많이 귀속이 됩니다. 이제 공공기금 구조로 되어 있고 재정 확보를 이용해서 이게 이용된 게 아마 조선 총독부부터 이런 이제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제 통제 하에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그리고 수익은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조를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2년에 한국 마사회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한국 마사회가 공기업 경폐로 재정비가 됐고요. 1970년대에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이 경마가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인간이 이제 유희를 즐기려고 네. 하는 그 욕구 그 자체를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정부가 규제하고 통제 하에 두고 규제 산업으로 건전하게 이제 또 육성을 해 나가는 거죠. 한국 마사회법이 1962년에 제정됐다. 그럼 실질적인 경마 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입니까? 네. 100년도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촌동, 서울 이촌동에 처음 경마장이 생겼었는데 이게 이게 언제 생겼냐면 일제강점기인 1921년에 생겼습니다. 1921년에 경마장. 네, 경마장이 생겼고요. 이제 경마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말을 좀 기르고 좀 이제 주변에서 그렇죠. 기수들도 좀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제 구락부, 클럽 동호회가 좀 생겼겠죠. 처음에는 경성승마 구락부가 어떤 이제 경마를 주도를 했는데요. 경성승마 구락부. 그렇습니다. 이제 1922년에는 이제 라이벌격으로 조선 경마 구락부가 출범을 합니다. 항상 라이벌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경마장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인이었고, 좀 실무는 이제 허드렛 일은 이제 조선인 몫이었습니다. 기수도 당연히 일본인이었고요. 그래서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요. 1920년대에는 말이 굉장히 유용하고 흔한 교통수단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근데 또 비쌌죠. 그래서 그렇죠. 거리에서 구경하기 어렵지 않은 존재였는데 자동차에 놀란 말이 날뛰어서 사람을 치는 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요? 네, 이걸 경마치주라고 불렀는데 이게 꽤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시기가 1920년, 1930년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경마라는 신식 구경거리에 대한 인기와 선망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왜냐하면 거리에서 이제 자주 보이는데 결코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또 어떤 비싸고 수단이니까요. 좀 멋있기도 하고 흔치 않고. 네, 그래서 1926년에 조선신문 후원으로 이제 춘계 경마 대회가 열렸을 때는 이제 100마리가 넘는 말이 참여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야, 근데 그 시절에는 말이 놀래서 자동차 때문에 놀래서 사람을 치고 이런 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고, 네. 1921년 경성승마구락부, 22년 조선경마구락부. 그러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경기를 했을까요? 지금이랑 똑같았을까요? 어땠어요? 뭐 빨리 들어오는 말이 이기는 거는 이제 경주니까. 예, 다를 수가 말 그대로. 없는데 네. 근데 이제 한강 백사장이나 여의도 목장 같은 이제 각지에 전용 경마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정기 경마를 열고요. 이제 공휴일이나 기념일에 또 특별 경주를 해가지고 일정표를 갖춰서 시즌제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인이나 소수 친일파 조선인 중심의 사교 공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경마가 좀
좀 이제 그 유서 깊은 경마 대회가 있는 곳을 보면 약간 좀 귀족이 유지되는 나라들,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좀 이게 많이 유지가 돼요. 귀족 스포츠. 사교로서의 네.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막권은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도입이 돼서요. 그때 당시에 뭐 베팅을 하는 거는 이제 구두로 베팅하는 구두 투표 관행이 있었습니다. 구두 투표요? 네, 그래서 어디에 건다고 전해라. 이게 말로 부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람 때도 모래 위에 말뚝을 박고 임시로 판자를 깔아가지고 의자 갖다 놓고 하는 수준이었고요. 경주 전에 지금은 주로를 이제 트랙터로 정비를 하는데 1923년 한강 경마 때는 이제 소들이 이제 뒤에 갈퀴하고 빗자루를 끌고 이제 느릿느릿하게 한 바퀴 돌면서 모래밭을 다듬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모래밭 하자 이제 정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한 10년간 마장의 규모도 이제 통일이 안 돼 있었는데요. 예. 한 1932년이 되면서 조선 경마령이라는 이제 법이 제정이 돼서 그때 마장의 규모가 좀 이제 통일이 됩니다. 1920년대 경마의 모습 들어봤고요. 한강 백사장, 네. 여의도 목장 이런 표현을 들어보네요. 이야, 진짜 라떼 경제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한강하고 여의도 쪽에 경마장이 당시에는 있었던 거고요. 네. 여기에서 계속 있었습니까? 또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계속 옮기는데 이게 한강변 백사장이 침수가 잦습니다. 원래 한강변 백사장에 경마장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한강 고수부지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거예요. 옛날 표현. 네, 근데 고수부지라는 말 자체가 일본식 용어인데 네. 그러니까 큰 물이 날 때는 물에 잠기는 하천 언저리의 털을 일본식으로 이제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비 많이 오면 잠기는 곳. 네, 근데 거길 다듬기 전에 얼마나 이제 물에 잘 잠겼겠어요. 그래서 1925년 을축년인데요. 이제 굉장히 큰 대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한강변 이촌동에 있던 경마장이 그냥 쓸려 나가 버렸습니다. 예. 이 을축년 대홍수가 얼마나 컸냐면요. 예. 비구름이 7월 초순부터 9월 초순까지 2달이나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비를 뿌렸는데 특히 7월 16일에서 18일 사흘간 강수량이 650mm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650mm? 네, 근데 아마 지난해 기상청의 1년 최대 강수량 예측치가 650mm. 거의 1년치 내릴 비가 사흘 동안 만에. 내렸다. 네. 뭐 경마장에 쓸려갈 만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경마장 부지를 고르면서 네. 강변이 아니면서 시가지와 가깝고 교통이 좋은 동대문 신설동으로 옮깁니다. 당시 이제 신설동에는 동양척식회사 소유의 대규모 부지 5만 평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목조 2층 관람대와 막권 발매장, 귀빈실하고 식당까지 갖춘 근대적인 상설 경마장이 생겨납니다. 진짜 비 때문에 경마장이 쓸려갔던 그 시절. 그러다가 부지를 또 계속 찾았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중간에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한국전쟁에도 경마를 했다면서요? 네, 사실 그 한국전쟁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전에 태평양 전쟁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되는데 예.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총독부가 이제 군마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의 경마구락부와 경마협회를 해산을 합니다. 경마하지 말고 네, 그거 우리 그 말을 군대에서 군용으로. 써야겠다. 예. 그래도 이제 서울 신설동 경마장은 전국 거점으로서 이제 명맥은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반쯤 군사시설이 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쯤 이제 군사시설이 된 형태로 운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조금 이제 경마가 어려웠죠. 근데 또 한 번의 전쟁이 나는데 이게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네. 일요일이었는데 예. 북한군의 남침 당시에도 일요 경마가 평소처럼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전쟁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간에 중단됐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새벽에 남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그거 모르고 아침까지 이제 경마를 하다가 서울에서 네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쟁 이제 났는데 중간에, 모르고 예. 그날 아침까지 경마를 했다고요? 네네. 그래서 서울을 이제 북한군이 서울을 한번 점령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 신설동 경마장을 또 병참 기지로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하고 유엔군의 집중 폭격 대상이 돼가지고 파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4년에는 이제 신설동을 쓰지 못하고 뚝섬 경마장이 개장을 하면서 주무대는 완전히 뚝섬으로 좀 옮겨갑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기존의 경마장이 그 폭파가 돼서 네. 병참 기지로 썼었고요. 그게 이제 서울 신설동에 있는 경마장이었고 54년에 뚝섬으로 간 거네요. 네. 50년대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마라는 게 언제부터 스포츠,
네. 레저 산업으로 좀 성장을 했을까요? 한 60년대부터 1980년대부터 시작입니다.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전성기였고요. 네.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 조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기가 나쁘면 경마 같은 사행 상품이나 복권이 잘 팔린다는 통념이 있는데 네. 외환위기 때는 아니었어요. 외환위기 때는 그조차 좀 많이 줄었고요. 복권 판매액도 줄고 경마도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줄었고요. 네, 아마 이제 이때 이제 사행성 산업이 좀 주목을 받았던 건 기사 쓰기, 아무래도 이제 절박한 사람들 감정을 포착하기 좋으니까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절박한 사람들이 또 가서 이제 서울 경마장에 붐비는 일도 있다고 하니까 기사가 나왔었는데 외환위기 때 큰 폭으로 기세가 좀 꺾인 이후에 그렇게까지 회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한강 그 백사장에서부터 네. 시작을 했습니다. 신설동 갔다가 뚝섬 갔다가 지금은 이제 과천에 있잖아요. 크게 그렇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갔을까? 여기도 또 우여곡절 많았다면서요. 네, 1988년에 서울올림픽의 승마 경기장을 활용해서 과천에 있는 경마장이 좀 들어서는데요. 드디어 현대식 대형 경마장 시대가 열린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1980년대는 정말 전성기여가지고요. 뚝섬 경마장이 도저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포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과천으로 옮겨간다고 하면서 토지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좀 막대했고 네. 정치권에서도 아니 사행 산업에 이렇게까지 막대한 세금을 써도 되느냐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옮겨가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경마 공원까지 다 조성을 했던 거니까. 근데 인기는 정말 많아서요. 1990년에는 주말마다 이제 과천대공원에 주차 전쟁이 벌어졌다고 맞아요. 합니다. 근데 과천 시민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 교통이 혼잡해지고 이제 소음이 많아지니까 주민 민원이 또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행정부에서도 좀 난리가 있었는데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이제 막권세의 징수권을 둘러싸고 서울시하고 내무부가 굉장히 이제 우리 거다 하는 삿바 싸움을 좀 오래 벌입니다. 이제 서울시는 이제 발매소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 돈은 서울시 재정에 와야 된다. 그 세입을 가져가려고요. 네, 내무부는 이제 경기도 입장을 대리해서 그 마장이 경기도에 있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경기도에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좀 싸웠고요. 1994년까지도 싸웠는데 결국 이제 국세가 돼가지고 중앙 정부가 거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 결국엔 그냥 정부가 가져가는 걸로. 네. 경마로 벌어들이는 돈 이거 어디에 쓰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좀 알려주세요. 네네. 2013년 기준 한 73% 정도가 이제 적중자 환급금, 그러니까 맞춘 사람한테 상금으로 나가고요. 아, 73% 정도요? 네. 16%는 각종 세금으로 이제 중앙 정부에 들어가고요. 7%는 운영비에 쓰이고요. 이 4%가 영업이익인데 여기서 또 축산이나 말산업에 재투자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순이익은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행 산업을 이용을 해서 또 복지로도 쓰이고 또 말 산업 전반적으로 또 이제 육성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 한강, 신설동, 뚝섬, 과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경마장이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또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또 하나가 사행 산업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카지노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강원랜드는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잖아요. 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강원도의 정선하고 태백은 원래 석탄 산업으로 발전하던 지역이죠. 네. 1980년대가 되면서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이제 뭐 정선, 영월, 삼척, 태백까지 탄광이 좀 줄줄이 폐광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사실상 좀 붕괴 상태에 놓여서 이제 먹고 살 대책을 마련하려고 요구를 했고 그 결과 폐광 지역 지원을 위한 별도법 제정 논의가 됐는데 그렇게 등장한 것이 2000년에 개장한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리조트 강원랜드입니다. 지금 이제 강원랜드 매출액의 13% 이상이 폐광 지역 개발 기금으로 적립돼서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가 되고 있고요. 내국인 허용이 된 거는 이제 거기까지 외국인이 가겠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판단이 좀 받아들여진 것이고 우리나라에 한 18개 카지노 운영 중인데 이 중에 내국인 출입 가능한 곳은 정성 강원랜드 한 곳뿐이죠. 그리고 그 강원랜드가 개정한 다음에는 그 지역이 폐광 지역이었다가 관광지처럼 좀 커지기도 했잖아요. 네. 의외로 이제 국내 관광버스하고 패키지 상품의 대표 목적지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2000년에 스물 카지노가 개장을 하고 2003년에 메인 호텔하고 테마파크까지 완공이 됐는데 그 후에 수도권하고 특히 영남권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가 이제 강원랜드 당일미 타고 이제 1박 패키지 상품이 정말 대량 운영하면서 관광지로 활성화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중장년
중산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서 밤새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2차로 노래방을 가고 숙박 후에 복귀하는 패턴이 정말 흔했습니다. 이제 강원랜드는 이걸 가족 상품으로 연계를 해가지고요. 스키장하고 골프장, 이제 워터월드 등을 연계하면서 지금은 이제 국내 가족하고 커플 수요까지 좀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잘 됐었는데 요새는 또 스키가 인기가 떨어지면서 맞아요. 조금 이제 새로운 이제 활로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키장 간 김에 같이 들렀다 오고 이럴 수도 네. 있는데 차라리 이런 거는요. 혼자 가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맞아요. 사행산업은 이제 즐기러 가신다면 차라리 이제 가족하고 같이 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이게 중독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네네. 또 너무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요즘엔 좀 어떻게 이걸 관리하나요? 이게 뭐 장기 체류하면서 이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사금융을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좀 문제가 2010년대 자료 기준으로 정성군 자살률이 전국 평균의 한 2배 수준이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도 그렇게 막 해결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독을 막기 위해서 영업 시간이라든지 입장 일수, 매출 총량 규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또 규제의 역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이 따야 한다고 생각한 이용자들이 과몰입을 하고 또 과도한 베팅을 좀 더욱 많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강원랜드는 실적이나 투자 면에서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호황이라고 하고 또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어떤 중독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사행산업은요. 돈을 따러 가는 곳이 아니죠. 네. 돈을 쓰러 가는 곳이죠. 맞습니다. 그냥 오락 레저로 10만 원이면 10만 원만 본인이 정한 한도 내에서 즐기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경마도 이야기하고 카지노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업장의 수익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수료 수익. 그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할수록 그 베팅을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죠. 네. 처음에 운으로는 딸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은 절대 오랫동안은 딸 수 없다라는 거. 그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사행산업이었어. 그 라떼 경제사 함께했습니다. OPT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